실비전환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고요? 실비보험, 실손의료비가 어떤 보험이고 얼마나 보장을 하고 5세대 실비는 어떻게 바뀌고 실손개혁이 대체 무슨 얘기인지, 내가 가입한 실비가 몇 세대인지, 언제까지 보장을 받는지 아직 잘 모르시고 전환에 대해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모두 설명드리고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장 먼저 실손의료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실손보험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비, 실손의료비, 실손보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모두 다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실손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실제로 내가 손해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말 그대로 병원비에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뺀 전부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 중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 약 3,900만 명이 가입할 만큼 국민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 상품인데요. 그럼 1세대 실손, 4세대 실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몇 세대일까요? 실손의료비는 2009년 10월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구실손부터 2025년 현재까지 판매 중인 4세대 실비까지 총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9년 7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구실손, 일반적으로 1세대 실비라고 합니다.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표준화 1세대, 2013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표준화 2세대, 즉 2세대 보험이라고 하고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한 보험을 표준화 3세대 실비라고 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표준화 4세대, 바로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보험인데요. 잠깐 이 4세대 이후의 실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하자면, 현재 5세대 실비 또는 실비 개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실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4세대까지 변동을 했지만, 비급여 확대, 필수의료 기피, 건강보험 효과 저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가입자 중 많은 분들께서 보험료만 납부하고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공정성의 논란으로 정당성에 대한 이슈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중증 질병, 상해와 비중증 질병, 상해를 구분해서 보장을 차등화, 실손보험 재가입 조건 없이 100세까지 적용되는 초기 실손 가입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현행 4세대와 병변대 특약 1과 2가 있는데요. 중증 질병 상해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거나 비중증 질병 상해에 대해서는 변경 예시가 많이 바뀌는데요. 한도 축소부터 본인 부담 상향과 미지급 사유 확대, 심사 기준 강화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변경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손보험 계획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린 표와 얘기들은 100% 확정은 아니지만 예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실비보험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만기, 갱신주기, 보장 한도, 보장 범위, 본인 부담금 등 모두 각각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표준화 이전에 구실손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장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환에 대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어려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1세대, 표준화 2세대, 이 표준화가 뭘까요? 우리가 처음 2009년 7월 이전까지는 갱신 주기도 실비가 5년으로 매우 길었고, 보장 한도 또한 보험 회사마다 각기 달랐습니다. 2009년 7월 이후인 표준화라는 단어가 붙은 1세대, 2세대, 3세대는 말 그대로 모두 보장 한도가 같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구실손은 1억도 가능하고 3천만 원도 가능한 상품 경쟁이 있던 시기였죠. 그렇다면 왜 표준화가 되었을까요? 바로 보험회사의 손해율 때문인데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 가능했던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가입 시기, 보험 상품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0%도 있었고 5천원, 만원 등 현재 실비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부담금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도 유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표준화된 보험은 1년마다 갱신이 됐지만, 표준화 이전인 구실손은 갱신 주기가 3년 또는 5년으로 한꺼번에 3년치 또는 5년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인상폭이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 이전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또 병원에서의 과잉진료 비율도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고
각자 경쟁하던 상품들을 표준화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탄생한 게 표준화 실손입니다. 일반적으로 2009년 8월부터 표준화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나온 표준화 실손은 3년 갱신 100세 만기로 가능했고 입원비 연간 5천만 원에 자기부담금은 10%입니다. 두 번째,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실손은 1년 갱신 100세 만기, 15년 재가입 주기로 표준형 80%, 선택형 90%중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5년 재가입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가입 후에 15년 이후에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내가 2015년도 1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15년 후인 2030년 1월에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 혹은 5세대 실비로 그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되었던 실비는 1년 갱신 15년 재가입 100세 만기로 표준형의 경우 급여, 비급여 모두 80%, 선택형 같은 경우 급여 90%, 비급여 80% 표준화되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비라고 불렸던 실비보험은 1년 갱신 15년 재가입 표준화 80%, 선택형 급여 90%, 비급여 80%입니다. 이 시기부터 비급여 의료비가 따로 특약으로 빠진 형태로 변화했는데요. 따라서 두수치료, 체해축근파 치료, 중주식 치료, 비급여 주사제, MRI 등에 대해서 횟수와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4세대 실비죠. 1년 갱신 5년 재가입 100세 만기로 15년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급여 20%, 비급여 30%로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통원한도 또한 20만 원으로 변경되고 비급여는 연간 100회 한도라는 제한까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4세대 실비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이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그림과 같이 갱신 전에 12개월 동안 비급여로 지급된 보험금이 전혀 없을 때 5% 할인, 100만 원 미만이라면 그 다음에 비급여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150만 원 미만이라면 그 다음에 비급여 보험료가 100% 할증으로 2배가 오르고 300만 원 미만이라면 그 다음에 비급여 보험료가 200% 할증으로 3배가 오르게 되고요. 300만 원 이상이라면 그 다음에 비급여 보험료가 300% 할증, 즉 4배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할인이나 할증은 가입기간 전부가 아닌 1년 동안 적용이 된 후 다시 직전 1년간의 비급여 지급 보험료 기준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등으로 보험료를 적용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의 표준화 이유가 같습니다. 의료 쇼핑 또는 과잉 진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손해율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구실손 같은 경우에 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도 심지어 청구를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보험료가 오르는지 이렇게 생각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실손의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다른 구실손 고객들의 실손보험 청구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손해율을 메꾸기 위해서 갱신 때마다 보험료를 함께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오른 보험료를 전체 실비 가입자들이 나눠서 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지 않고 필요한 진료만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차등 제도가 나온 겁니다. 개별적으로 할인이나 할증이 되기 때문에 위 상황처럼 내가 건강한다면 오히려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이 이 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암, 심장, 희귀성 난치질환 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와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장기 요양의 대상자 중 1급, 2급 판정자라면 보험금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1에서 3세대 실손은 의료의 이용에 관계없이 가입자 모두 동일한 할인 또는 할증, 4세대 실손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개인으로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실손보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 중에 내가 가입한 하나의 보험 안에 실비 보험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걸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에 자동차를 사게 된 거죠. 여기서 자동차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보험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옵션을 넣겠죠? 옵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썬루프 등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옵션 중에 하나인 후방 카메라를 바로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동차의 가격이 총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옵션으로 들어간 후방 카메라 가격이 100만 원 정도로 옵션의 가격이 자동차 가격 안에 포함이 되어 판매되는 거죠. 현재와 다르게 과거에는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보험들, 다른 특약들과 같이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또는 다른 특약 안에 실손보험을 넣어서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이 금액 모두를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현재는 과거와 달리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4세대 CB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개인이 병원을 이용한 횟수와 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이 된다. 두 번째, 보험료가 비교적 구실손에 비해 부담이 적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첫 번째,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축소되었다. 두 번째, 3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늘어났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을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실비 전환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마무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실비보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보험은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만 가입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단독으로 가입한 실비가 아닌 특약형 종신보험, 암보험 등 여러 특약과 옵션이 가입된 실손보험이라면 보험료가 15만원, 20만원, 나이에 따라 그 이상도 납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험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해야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험료는 3년, 5년, 짧게는 1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나이와 함께 계속 오를 수 있는 보험료 또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유지하기 힘들다면 미래는 더욱더 힘들 수도 있겠죠. 실손보험은 꼭 오래 유지해야 할 보험 중 하나인 만큼 현재 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제한이 뒀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5천만 원이고 내가 내야 하는 병원비에 자기부담금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다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세대 실비의 경우 과거 실비와 달리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200만 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비급여는 따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없어 1,000만 원이 나와도 병원비를 낸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가 전부 다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세대 실비 전환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경제적 상황과 앞으로 치료 예정의 여부, 그리고 다른 보험의 유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나의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 또는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및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고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